그거야 내가 이게 바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어폰 다 빼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책 펴고, 수업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5페이지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이 말 자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직선은 뭐라 그러죠? 한 점과 한 점은 두 점을 이루는. 네, 뭐 그런 건데 기하죠, 기하. 방정식은 문자죠. 그림을 문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단원 마지막에서 배우겠지만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나타내는 도형이 직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직선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방정식을 보고 어떠한 도형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우리 저 식을 보고 알 수가 있죠. x랑 y를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한다? 변수로 생각하고요. m을 뭐라고 해요? m을 기울기라고 하고 n은 뭐라 그래요? y절편이라고 하죠.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워야겠죠?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울 것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랑 그리고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m으로 하나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죠. 뭐 2라고 해도 되고 3이라고 해도 되고 뭐 4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은 무수히 많죠. 이 직선들 중에서 어떠한 직선 찾아보자. x1, y1을 지난 직선 딱 하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있어서 이 점이 x1, y1이라고 하면 남은 직선들 다 지우고 이 직선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워진대요. 자, 우리가 이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x1, y1을 저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y1은 m x1 더하기 n이 나와서 n이 뭐가 나와요? y1 빼기 m x1이 나옵니다. 우리가 y절편을 무엇으로 표현했다?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조합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식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얘가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식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식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만 구하면 된다? y의 절편만 구했다. 그래서 저 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과서나 웬만한 책을 보면 식이 저렇게 안 돼 있죠. 이 식을 바꿔서 씁니다. 바꿔서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무엇이다?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하나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y 빼기 y 지나가는 점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지나가는 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 식을 왜 이렇게 바꿔요? 왜 바꾸지? 왜 바꿔? 왜 바꾸죠, 저 식을? 자, 질문을 다시 하면 이 식으로 바꿨을 때 어떤 장점이 있어요? 묶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결합시킬 수 있어요. 네? 결합. 방맹해석을 볼 수 있어요. 네, 그거 나중에 배우실 텐데. 자, 이 식을 보면 기울기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x1, y1이라고 하는 지나는 점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 네.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변수가 뭐예요? x랑 y죠. 몇 차식? x에 대한 1차식과 y에 대한 1차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방정식은 뭐예요? 이런 게 방정식이잖아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가? 어떠한 x를 찾는다? 등호를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 y 좌표축을 그려서 이 평면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점 x, y 좌표를 대입을 해서 이 식이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조금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기울기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문자로 쓰지만 숫자로 하나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나가는 점 x1, y1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항등식 개념을 사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찾는 항등식은 어떤 항등식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x, y일 수도 있고 이 점의 좌표가 x, y일 수도 있죠. 점이 직선 위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x 좌표도 바뀌고 y 좌표도 바뀌죠. 바뀔 거 아니야.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x 좌표, y 좌표 바뀌잖아. 그럼에도 어떠한 식을 찾는다? 항상 성립하는 식을 찾을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 뭐가 항상 성립해요? 네. 그러니까 등호가 포함된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등식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잖아. 무엇을 찾아보자고? 이 직선 위에 있는 x, y들이 바뀌겠죠? x랑 y 바뀔 거예요. x랑 y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립하는 걸 찾아보자고요. X1, Y1에서 네, 그렇죠. 여기서 뭐가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일정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자, x, y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직각삼각형 만든다? 이런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죠. 저 기울기가 뭐예요? x 빼기 x1 분의 y 빼기 y1이죠.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겁니다. x, y가 이쪽에 있던 이쪽에 있으면 어떤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직각삼각형 만들죠. 물론 관찰하는 직각삼각형의 크기는 바뀌죠. 그래도 뭐는 안 바뀌어요?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 하나 찍어서 x, y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하죠. 왜? 항상 일정하니까. 얘는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쟤를 방정식으로 부르고 얘를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나? 네. 차이점을? 여기에서는 왜 항등식이에요? 여기에서 대입할 xy들은 이런 xy들이 아니죠. 어떠한 점들?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고정시켰을 때 그 점에 xy를 대입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래도 안 되죠?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y좌표를 대입한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점 하나 고정시켰을 때 이 식이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에요. 관점 두 개입니다. 방정식일 수도 있고 항등식일 수도 있고. 차이점 알겠어요? 여기서 방정식은 왜 방정식이었죠? x, y 평면에 있는 모든 xy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쟤는 방정식인 거고 저 식을 만족시킨 애가 있고 만족시키지 않는 애가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 한정,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y 빼기 y1은 mx 빼기 x1이 되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정리된 이 식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식이 이 식이고요. 기하학에서 일정하다. 매우 중요하죠. 중학교 때 일정하다. 뭐 배웠어요?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니?
중학교 도형에서 일정하다라는 걸 배운 것. 뭐가 있어요? 이거 처음 아닐까? 에? 뭐? 내각 크기. 뭐가? 내각 크기. 아 그래요? 아 그것도 좋은 건데. 글자로 쓰자. 엄사각형? 합동. 합동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거잖아. 얘 닮은 네. 닮음. 닮음 뭐가 일정해요? 비율이. 비율 일정하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이 식의 단점은 x에다가 x1을 대입할 수 없다라는 건데, 곱해서 정리한 식에는 x1과 y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 식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식이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네. 네. 직각삼각형 나왔죠? 네, 직각삼각형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기하학에서는 일정하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막꼭지가 있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한 성질이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식은 알아야 돼요. 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든다? y 빼기 y 지나가는 점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지나가는 점으로 구한다. 얘를 가지고 얘를 설명할 수 있죠. 이 식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y 빼기 0은 y 빼기 n이죠. m x 빼기 0 이렇게 쓰면 뭐가 보여요? 기울기 m이고 지나는 점이 0,n이다. 0,n을 우리는 y 절편이라고 불렀나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중학교 때 배웠던 저 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의 내용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 아래에 특히라고 나와 있는데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되거든요? 0이면 y는 y1이 나오죠. y는 y1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y축의 수직 또는 x축의 평행한 이런 직선을 나타냅니다. 네. 이해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25페이지에 그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좀 정리를 하면은 이걸 예시라고 할까? 예시? EX 예시.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이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점이 두 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좌표가 주어져 있겠죠? x1, y1, x2, y2라고 하죠. 무엇을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기울기랑 지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이 하나밖에 없죠. 네,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무엇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지.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직각삼각형 만들려니까. 네. 얘는 뭐가 돼? x2 빼기 x1. 얘는 뭐가 돼? y2 빼기 y1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가 돼요? x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죠. 그래서 어떻게 방정식 만든다? y 빼기 지나는 점은 기울기가 x1, x2, y1, y2로 표현되죠. 여기에 x 빼기 x 지나가는 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동그라미로 썼냐면 여기에 x1, 여기에 y1이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x2, 여기에 y2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직선을 표현하니까요. 이 식이 x2 빼기 x1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얘가 뭐면 안 되는 거예요? 0이면 안 됩니다. 실제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직선이 하나의 직선이죠. 두 개의 점으로 만든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같으면 x좌표가 같은 소리죠.
x좌표 같다? 이렇게 쓰고 나서 x1이랑 x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y축의 평행한 또는 x축의 수직인 그런 직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직선을 x는 x1이라고 하면 되죠. 왜냐하면 y좌표는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엇만 똑같으면 된다? x좌표만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쓰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x는 1인 직선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를 뭐 y축이라고 할까요? x가 1이다. 그럼 x값만 1이면 되니까 이 점들이 다 된다는 소리고, 이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와서 얘는 y값만 있으면 된다. x값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식 자체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x값은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고 y값만 y1, 예를 들어서 1로 고정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니까 뭐 그림을 이렇게 되겠죠. y는 1이라고 하면 이 직선 위에 무수히만 점들이 있는데 x좌표는 다 달라도 y좌표는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x축의 평행한 저런 직선이 나오고, 이 경우에는 y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죠. y는 어떤 숫자를 가져도 상관없고 x만 x1,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합시다. x만 1이면 되니까 이런 형태의 세로와 같은 직선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126페이지에 아래쪽 박스의 내용까지 다 해봤고요.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플러스인 것,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것,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인 것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 식 형태가 이고요.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기울기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또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편의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은 얘는 없습니다. 자, 기울기고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0이거나 얘만 이 형태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형태의 식은 세로에 해당하는 이 직선을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울기 값이 숫자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쉽잖아.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자, 공식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고요. 자, 자는 친구들 있으면 좀 깨워. 자, 깨워주세요. 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건데 127쪽에 문제 3번.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문제 3번의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고 그 형태를 교과서에 나온 형태로 맞추면 되겠죠. x절편이 a이니까 a, 0을 지난다. y절편이 b이니까 0, b를 지난다. 그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정도. 자, 시간은 1분 정도 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하면서 책 좀 보시면서 친구 책도 같이 보시고. 책이 없어? 어? 우리 양심적으로 들고 오자 진짜. 양심적으로 들고 오자 진짜. 얘들은 들고 가야지. 야 들고 오자 진짜. 이거 아니지. 자, 진짜. 네, 해볼까요? 내 기본이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a를 플러스 b를 플러스라고 해서 뭐 a, 0, b를 지난 직선을 그려봤습니다.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 공식 사용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 구하고 지난 점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사용해 볼까요? y 빼기 y 지나가는 점은, 자, 기울기 나중에 구하고 x 빼기 x 지나가는 점이죠? 자, 기울기 어때 보여요? 위에서 아래를 마이너스 해보겠습니다. a 빼기 0분의 0 빼기 b죠?
반대로 해도 돼요. 0 빼기 a분의 b 빼기 0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비율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부호에 상관이 없어요. 얘를 정리해보자라는 소리죠. 뭐가 돼? y는 내가 a분의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a랑 곱해주면 b가 나오고요. b로 양배를 나눠서 식을 정리하면 b분의 y 나오고요. 넘어가서 b로 나누면 a분의 x 나오죠? 더한 게 1이 나오더라. 결론이 무엇이다? a분의 x b분의 y를 더하면 무엇이다? 1이 나온다. 얘를 가지고 얘 방정식 만들기 쉽죠. x 절편이니까 x 절편분의 x, y 절편이니까 y 절편분의 y를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형태를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방정식 보고 바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a, 0, 0, b죠. 그리고 그게 각각의 절편이 된다는 사실도 저 식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의 대다수의 부분이 끝났고, 그 단 보시면 a랑 b랑 0이면 안 되겠죠. 최종적으로 a랑 b가 분모에 와 있기 때문에 0이면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직선의 반전식 네, 직선을 무엇으로 표현해봤다? 방정식으로 표현해봤다고 지금 다 그만한 거잖아요. 예.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27쪽에 중간에 굵은색 글씨 있죠?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이 반대 이야기예요. 반대 이야기. 1차 방정식.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얘가. 1차식이니까. 별말이 없으면 x, y를 변수로 보고 a, b, c를 고정된 상수로 보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결론이 무엇이냐? 이 식은 직선만 나타낸다. 이런 소리예요. 식을 가지고 직선을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하는데, 자, b가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니면 이 식을 정리해서 y는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y는 뭐가 나와요? ax, c 넘긴 다음에 b로 나눠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얘를 어떻게 하자는 소리예요? 아닌가요? 그렇죠. b분의 a죠. 네, b분의 a죠. 와, 위험할 뻔했다. 네. 위험할 뻔했다? 네, 그렇습니다. ax 빼기 c를 오개념 생긴 거 있어. 오개념. 네네네. 그렇죠. 자, 이렇게 식을 바꿨어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뭐처럼 보인다? 얘가 기울기로 보이는 거지. 얘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y 절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별거 없죠? 그럼 이 식을 y는 형태로 바꾼 거예요.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c는 0이 돼서 x가 무엇이 나온다?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옵니다. 얘도 뭐라고 배웠죠? 이런 직선이라고 배운 거죠. 여기에서 a도 0이면 어떻게 돼요? a랑 b가 동시에 0이면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1차 방정식이라고 한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이 방정식은 어떤 직선을 나타낸다? 이 직선처럼 기울기 플러스인 거건 마이너스인 거건 0인 거 이런 거 나타낼 수가 있고, b가 0일 때는 어떤 직선? 이런 직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이 식이에요. 이 방정식은 모든 형태의 직선을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 아래에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따라서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직선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어져 있고요. 문제 4번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식이 나오죠?
뭐 요즘에 그 선거철이어서 선거 네 6월 1일에 우리 학교 안 나오잖아요. 선거 팀정이지. 선거 뭐 투표하는 거죠. 투표. 나 선거하고 싶다. 자, 이 4개의 식은 x, y에 대한 다 1차 방정식입니다. 마지막 것부터 해보죠. y는 형태로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죠.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죠.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릴 수가 있다? 마이너스 2가 있을 거 아니야. 가로로다가 그냥. 네, 얘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얘 마이너스 2야. 방정식의 해를 그리면 직선이 나온다. 자, 얘도 1차 방정식인데 x가 2가 나오죠? 그럼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2가. 세로에 해당하는 직선이 x는 2가 되겠다. 자, 얘 정리하면 y는 2x인데 뭐가 보여요? 기울기가 보이잖아, 기울기. 그럼 뭐가 돼야 돼? 이거 4라고 해봐. 그러면 잠깐만요. 이쪽을 4라고 해야겠네, 이 정도로. 스케일을 대랑 맞춰서. 그럼 이런 형태의 직선이 나오겠죠? 얘가 무엇이다? y는 2x가 된다는 소리고요. 얘는 뭐가 돼? y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x 빼기인가? 마이너스 2예요. 2 맞아요? 네. 네. 기울기 얘 y절편 얘인 직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바로 해를 하나 두 개 알 수 있는데 마이너스 3,0 대입하면 성립하죠. 마이너스 3,0 0,-2 대입하면 성립하죠. 우리가 이 식을 직선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두 개 점 찍어서 이어버리면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것들은 x와 y의 1차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형태의 식에 대해서 하나 배우고요. y는 mx 플러스 n 형태의 식에 대해서 사실 하나 배우는 거잖아요. 아래쪽 n은 기울기를 알기 쉬운 형태고 위쪽은 사실 기울기를 바로 알기 힘들죠. 식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식을 나중에 기하 과목에서 벡터의 내적을 배우면 이렇게 쓸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앞에 이 개수 A, B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기하 과목에서. 그래서 이 식이 나온 의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쓸데없어 보이지만 매우 쓸데가 있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127쪽까지 끝내봤고요. 오늘 뭐 배웠어요? 직선의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걔를 알고 있으면은 뭐 기울기랑 점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7쪽의 문제 3번 x, y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익혀두셔야 될 것 같고, 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형태의 1차 방정식은 그래프로 표현하면 직선밖에 안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